자, 저희가 이제 문자 단위된 함수 중에서 문자형 함수가 있는데 그 문자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변형시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와서 그냥 프로그램에서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에 맞게. 데이터는 CRUD에 해당되는 것만 잘 꾸준히 잘 책임을 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 변형 함수 중에서 저희가 소문자로 그 다음에 대문자로 이렇게 보여주자라는 것을 이제 쓸 때 그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도 셀렉트 써서 셀렉트 뭐 별표 from 보드 이렇게 해서 보드에 있는 거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대문자 올 소문자로 다 써졌어요. 올 소문자로 다 써져 있는데 이걸 대문자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쓰시면 셀렉트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별표에다가는 거기는 걸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퍼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퍼 그 다음에 문자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별표로 써버리면 from 이렇게 쓰지 말라고 나오죠. from 보드. 그러니까 컬럼 한 개당 이렇게 쓰셔야지 별표를 써버리면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시겠죠? 써져 있어서 이 별표 대신에 뭐 타이틀에 해당되는 걸 가져와서 대문자로 만들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올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올 대문자. 되었나요? 올 대문자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퍼입니다. 이 반대는 로이어입니다. 로이어. 저희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교재에서는 셀렉트 문장을 하게 쓰면서 조그맣게 대소문자 구별 안 해서 소문자 써드릴게요. 로이어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인용부 한 개짜리 쓰고 이제 대문자로 여기 테스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쓰신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from 그 보드라고 쓰면 데이터 개수만큼 매칭이 돼서 데이터가 64개면 64개가 이렇게 테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드라고 쓰시면 데이터에 있는 만큼 조건이 없죠. 데이터에 있는 만큼 테스트가 쭉 나와요. 이렇게 64개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 있는 거를 이렇게 쓰시면 그 테이블의 데이터 개수만큼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형식은 맞춰야 되겠고 형식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듀얼이죠. 듀얼을 써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쓰기는 대문자로 썼는데 얘를 소문자로 변형해서 가져오는 이런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데이터 처리가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도 길이를 나타내는 얘가 글자 길이가 얼마나 되지 이런 걸 계산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으신데 얘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길이를 재는 거와 바이트 단위가 아닌 걸로 길이를 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이를 재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제 이런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이게 랭스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가 하나인 데이터 뭐 길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좀 그 뿌리자 이렇게 쓰시던데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는데 컬럼적으로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쭉 이렇게 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자, 요거는 어퍼는 대문자이죠. 대문자로 전부 다 바꿔보자. 대문자. 얘는 영문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밑에 로이어에 해당되는 것은 소문자. 전체 소문자로 바꿔보자. 이제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저희가 그 문자열의 길이. 셀렉트 한번 쓰겠습니다. 셀렉트 사용하시고요. 되시겠죠? 길이인데 먼저 타이틀을 찍을게요. 타이틀 찍으시고요. 콤마 찍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쪽에서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랭스 length 랭스 3고 가로 열고 이제 타이틀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타이틀이 있는 곳은 from 보드입니다. 보드 전체 찍기는 좀 그렇고 전체 찍기는 그렇고 30보다 적은 외어 문장 줘서 넘버가 30보다 적은 3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몇 개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 30보다 적은 게 여기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 요게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길이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자바는 하나 둘 셋 넷 오라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자바는 4개가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4개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그 제가 이게 쓸 때 한글을 좀 처리를 했나 모르겠네. 그 셀렉트
한 가지 더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 더 하시면 그 distinc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distinct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이제 writer from board 보드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한글을 쓴 게 하나도 없네요. 안타깝게도 한글을 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한글 길이를 어떻게 표시를 하지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한 개도 없었어요. 디스팅트가 뭐냐면 중복된 걸 배제해서 똑같은 거는 제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것만 데이터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런 거 디스팅트도 중간중간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여기 나오는 디스팅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킨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없도록 만들어줘서 이제 10개의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가 10개면 딱 한 개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디스팅트입니다. 디스팅트를 해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 중복된 데이터를 전부 다 배제시켜서 그러면 이제 그 작성자가 누군지 이렇게 써서 볼 수 있는 거죠. 홍하고 엘리라는 사람만 주기장창 이제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 사람이 쓴 카운트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스팅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작성자가 누군지 볼 수 있어요. 자, 그 제가 업데이트 한 개 해드릴게요. 업데이트. 요거도 이제 한글에 대한 한글의 길이를 좀 보고 싶어서 자 업데이트 쓰시고요. 업데이트 보드에서 업데이트 보드 셋 쓸게요. 그 네임을 지금 글번호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인지 알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글번호 네임을 뭐 이영환으로 하자. 이영환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웨어 문장 줘가지고요. 웨어 사용하는데 그 전에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저희가 페이지 처리 해서 사용했던 거 페이지 처리 마지막 페이지 처리 했던 거 글번호 잘 보시고요. 한 개만 고치세요. 저는 맨 위에는 83번 고칠게요. 83번을 고쳐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웨어 문장 주시고 웨어 넘버가 83번인 데이터를 고치자. 세미콜론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네임이 아니라 라이터 예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강의하는데 한행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업데이트 했으면 커밋 반드시 시키세요. 커밋 반드시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되시겠죠? 커밋 반드시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셀렉트를 이용해서 셀렉트 잘 고쳐졌나 볼게요. 별표 프롬 보드 웨어 문장 주시고 웨어 넘버가 83번인 데이터를 고치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이제 이용안으로 잘 고쳐졌습니다. 라이터가 되셨나요? 네. 자 여기서 그 한글의 길이를 사용하실 때 길이 사용하실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여기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랭스라는 게 있다. 랭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길이를 쓸 수 있습니다. 랭스 이렇게 타이틀이 아니라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죠. 여기 네임에 해당되는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바꿔서 썼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게시판 이름 저는 83번이라고 썼는데 83번이라고 썼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한글 이름을 가진 한글 작성자를 가진 데이터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개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따른 글번호 여기 게시판 83번 글의 번호 제목 작성자와 작성자의 길이인데 이때 길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랭스고요. 교재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그 길이를 잡을 때 작성자의 길이를 알아낼 때
알아낼 때 1번. 그 1번. 여기 보시면 랭스로 사용해보라. 랭스. 2번. 2번은 랭스 B라는 게 있다. B. 여기 B. 라는 게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예, B. 또 유지. 예, B. 예, 입니다. 됐죠? 이렇게 랭스와 랭스 B가 있다. 아시겠죠? B가 있다. 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데이터는 한 개로 쭉 보시면 됩니다. 한 개로. 한 줄로 여기처럼 이게 넘버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성자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여기 그 랭스의 길이, 그 다음에 랭스 B의 길이. 됐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네. 자, 랭스와 랭스 B의 차이점은, 이제 랭스는 글자 그대로 개수를 세는 거죠. 글자 개수. 단어를 하나, 둘, 세 개. 그 세 개를 쓰는 거고요. 근데 바이트로 쓰면은 얘가 몇 바이트냐? B가 붙어 있는 거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길이. 근데 한글은 곱하기 3이에요. 한 글자에다 곱하기 3. 그래서 3, 3은 9. 그래서 9가 나옵니다. 9. 이때 이제 알리어스를 쓰면 좀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알리어스를 쓰면 한 칸 띄고 뭐 lang, 뭐 랭스, lang, 랭스 이렇게 해서 알리어스를 사용하고, 이거 이제 랭스 B, lang, THB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알리어스로 사용이 돼서 한 개는 랭스고 한 개는 랭스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알리어스를 요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썼을 때는 데이터를 가져갈 때 되게 힘드니까 이게 알리어스를 써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길이로 봤을 때는 글자 개수니까 이영환 그러니까 세 글자입니다. 하나, 둘, 세 글자. 이거 랭스는 3이 되고요. 랭스 B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9가 됩니다. 9.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그 자바에서 꺼내면 길이상 여기 한글 영문자에 사실은 2배가 현재 넘는데, 요거 지금 그 글자가 봤을 때는 여기 영문자가 여기서부터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 2.5배 정도 되네요. 아시죠? 이런 거 계산하려면 여기에서 이거를 그 랭스에서 랭스 B를 빼요. 그럼 6이 남죠. 아시겠죠? 6이 남는데 이걸 나누기 2를 해서 3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더하시면 전체 그 길이를 6개로 써가지고 여기에 6칸이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줄칸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추지 말라고. 어차피 이렇게 맞추시면 웹에 가서 줄칸을 맞추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줄칸 맞추는 방법이 그 계산에 의해서. 저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문제나 이런 특수문자 문제 이런 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얘가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 띄어쓰기를 몇 번 띄어쓰기를 해서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잘 맞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계산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콘솔에서 찍을 때는 이런 걸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맞추셔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웹에서 할 때 좀 그 줄칸 잘 맞춰가지고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1차 프로젝트인 자바 프로젝트는 이제 텍스트를 콘솔에다 찍어서요. 콘솔에 찍기 때문에 줄칸 맞추지 말고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랭스 뭐 그 데이터에 대한 변환, 뭐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런 걸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셀렉트 한번 찍으시고요. 셀렉트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시고요. 이게 대가로 시작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붙이기 사용하시고요. 인용부하게 찍고 이제 블랭크 막 집어넣고 뭐 자바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블랭크 하나 집어넣고 인용부 찍고 이렇게 또 이어붙이기, 그 다음에 대가로 닫고 쓰겠습니다. 대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from 듀얼에서부터 찍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블랭크가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데이터 중에서 블랭크가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표시한 거는 블랭크 들어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문자를 그냥 찍지 말고 틀어
트림이 아니라 여기서 문자를 제공하는 트림 이렇게 쓰셔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써보겠습니다. 트림 가로 닫고 쓰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좌우 여백이 공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좌우 공백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좌측의 공백과 우측의 공백. 그 중간에 있는 공백은 아닙니다. 좌바 한 칸 띄고 이렇게 좌 한 칸 띄고 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중간 공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앞에 공백과 뒤에 공백을 지우는 게 트림입니다. 트림. 기본적으로 공백을 지우는데요. 공백을. 그런데 교재에서는 뭐 다른 문자를 그 세팅을 해서 여기다가 콤마에서 지우려는 콤마 치시고 지우려는 글자를 여기다 쓰시면 그 앞에 있거나 뒤에 그 글자가 있으면 지운다. 근데 기본은 블랭크입니다. 블랭크라서 저희가 이런 트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트림 기본적으로는 가로 열고 이제 문자열이 나오고요. 문자열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면 그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지움 이렇게 해서 공백을 지우게 됩니다. 되시겠죠? 근데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번에는 그 여기 보시니까 L트림 있네요. L트림 교재 보니까 L트림 실행해 보시면 그 왼쪽에 공백은 지워졌는데 오른쪽에 공백은 안 지워졌죠? 그래서 얘 레프트 트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왼쪽에 공백을 지운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트림이 아니라 그 R트림에 해당되는 것은 공백을 지우긴 지우는데 왼쪽에 있는 공백을 지우니까 앞에 그 공백을 지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왼쪽 공백이 앞에 있는 공백이 되는 거죠. L트림 쓴 다음에 여기는 앞 공백을 지운다. 그 실제적으로는 앞이 레프트입니다. 지금 영문으로 쓸 건 레프트 트림 이렇게 해서 공백을 지우긴 지우는데 그 왼쪽 거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글자가 공백이 이제 레프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레프트가 됩니다. 자, 한 개는 R트림인데요. L트림은 왼쪽 거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거를 제거하는 R트림. 그 R트림이니까 사실 right trim 이렇게 되는 거죠. right R트림, right trim.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뒤에입니다. 뒤에 문자를 뒤에 공백을 지운다. 사용할 때 R트림. 그 left 트림이 아니라 right 트림. R-I-G-H-T right trim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R트림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 공백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지워져서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그 외에 문자열이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는 게 숫자 함수가 있습니다. 숫자 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연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사인, 사인, 뭐 탄젠트 등등등 이런 게 있으신데 그 숫자형 함수 중에서는 이제 이 숫자형 함수 중에서는 제일 큰 거 여기서는 숫자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숫자형이라고 이제 안 보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일 큰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보자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게시판에 가장 큰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게시판을 시퀀스를 안 쓰시면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하는 번호 구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맥스. 자, 이제 제일 큰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그 다음에 맥스 사용합니다. 제일 적은 건 미니멈이고요. 그 다음에 넘버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구하자. 풀함 쓰시고요. 보드. 게시판에 보드 중에서 제일 큰 걸 구하자 하시면 83번이에요. 지금 제일 큰 게 83번입니다. 아시겠죠? 83번 다음 게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데이터를 구해봐요.
이렇게 구해오시고, 이제 연산식을 이용해서 얘를 가져다 못 쓰니까,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해당되는 next, 넘버, 다음 번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 넥스트 번호로 이제 84번을 꺼내갈 수 있는 거죠. 꺼내가서 사용을 할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는 그 데이터가 서로 공백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지워서 그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죠. 저희가 리스트를 셀렉트해서 가져올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from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인데, 오더 바이 쓰겠습니다.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DSC, 디센딩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인서트를 할 때는 83번 다음인 84번, 여기 84번을 구하게 되는데, 84번을 구할 때 이런 쿼리를 이용하시면 84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할 때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바로 인서트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인서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구해가지고 요거 구하는 거 썼으니까, 자,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그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1번 게시판, 데이터 추가하기.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를 해서 추가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보시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인서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insert into, 보드, 가로 열고,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히트, 패스워드까지.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values 사용합니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는 보드 언더바 시퀀스 seq 점 next value next var 쓰시고 타이틀 썼는데 타이틀은 좀 저희가 키오스크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 주문이죠. 자동 주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동 주문 무인 주문 시스템을 하기 위한 키오스크고 그 다음에 라이터는 뭐 이용환이다. 라이터 이용환 이렇게 쓰시고 패스워드 1111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가로 세미콜론 해서 컨트롤 레터 누르면 얘가 인서트 되는 건 아시죠? 이게 우리가 작성했던 거예요. 여태 작성했던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넥스트 밸리로. 근데 이거 시퀀서를 쓰지 말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시퀀서를 안 쓰고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맥스에 해당되는 쿼리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다음 거. 그러면 이제 여기 84번이 되죠. 현재 83번까지 와 있습니다. 요거 먼저 가로 열고 닫고를 먼저 처리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84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4번이 돼서 인서트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해보시면 오류가 있대요. 인어프 충분하지 않다. 밸류가 콤마를 안 쳤네요. 콤마 쳤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됐어. 하나 둘 셋 컨텐트 라이터 히트 히트 없죠. 히트 어쩐지 이상하더라. 예, 실행합니다. 예, 됐죠? 한계함이 삽입됐고요. 커밋까지 시키겠습니다. 네. 커밋 이렇게 하면 이제 시퀀서를 다음에 못 쓰는 게 시퀀서가 84번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시퀀서는 83번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84번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좀 쓰기가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셀렉트해서 오더 바이 한번 디센딩을 하시면 이게 84번으로 인서트가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서트가 됐다. 그리고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글번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쓰시고요. 요 서브 쿼리, 요 위에 거를 써드린 이유는 요걸 응용해서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요게 84번이니까 글번호 84번을 인서트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걸 지워요. 제가 80번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요. 지우려는 게 80번인데, 80번을 지우자. 요거까지는 아시죠? 예.
80번 삭제를 해요. 저희가 80번 삭제. 시퀀서를 사용하지 않고 글 번호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요. 번호, 80번 삭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삭제하기 위해서 딜리트 하겠죠? 저희가 딜리트 쓰시고, 딜리트 삭제하면 딜리트 사용합니다. 딜리트 쓰시고, 그 다음에 from, 보드에서부터 where 주시고, where, 넘버 이꼬르 80. 이렇게 해서 80번 삭제. 예. 컨트롤 엔터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커밋까지 시키겠습니다. 커밋까지 시키고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커밋을 했습니다. 삭제됐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하시면 80번이 이빨 빠져 있어요. 이빨 빠져 있죠. 80번이 이빨 빠져 있으니까 이 위에 거를 내려앉힙니다. 80보다 큰 거를, 여기 80번을 지웠으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사용하시고요. 업데이트 보드 셋 넘버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넘버 이꼬르 넘버 마이너스 1 일씩 빼기를 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넘버가 큰 80보다 큰 지워진 것보다 큰 80보다 큰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업데이트 4개의 행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 의해서 보시면 여기 80번이 다시 생겼는데 이건 내려앉은 거예요. 맨 큰 게 84번이었는데 마이너스를 시켜서 내려앉혔습니다. 하시고 커밋까지 시켜서 하시면 됐죠. 이렇게 썼고 이제 보시면 여기 80번 지워진 거 대신에 81번이 80번으로 그 다음에 82번이 81, 82, 83 이렇게 주시고 해서 제일 큰 84번이 밑으로 내려앉혀서 이러면 이제 번호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깔끔하게 번호랑 상관이 없고 다른 거랑 연관되어 있지도 않고 아시겠죠? 연관되어 있지도 않고 번호가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삭제하면 지금처럼 이제 업데이트는 데이터 변화가 없으니까 글번호 변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서트를 하면 데이터 강이 생겨요. 그때 사용할 때 이제 쿼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제일 큰 것에서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한 게 해서 서브 쿼리를 이용하시면 이게 그 다음 번호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 이게 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입력을 받는 걸 쓴다. 그냥 삭제를 하면 딜리트해서 사용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삭제된 글번호보다 큰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1 넘버를 마이너스 1씩 해서 주저앉혀요. 아시겠죠? 주저앉히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삭제가 쿼리가 한 개만 쓰시면 되는데 한 개, 두 개를 써가지고 나중에 커밋 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이거를 그 시퀀서를 나중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걔가 순서대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된다 하시면 삭제하면 주저앉히고 인서트에서 하면은 이제 체계보다 큰 번호보다 플러스 1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쿼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업데이트나 셀렉트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셀렉트나 해당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이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